인천광역시 스마트 도시 담당과실의 조기웅이라고 합니다. 정말 인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좋은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GIS 인천이라고 하는 그 네이밍을 했습니다. GIS와 관련돼서 네이밍을 해서 이 명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저희가 어떻게 스마트 GIS 인천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전에 성과도 있지만은 어제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던 민선 7기에 대해 상반기에 GIS 기반에서 협업한 성과들, 그리고 스마트 도시에서 왜 GIS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가 지난해 구축한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그 디지털 트윈 행정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위치 기반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으로 보면은 지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고요. 주요 핵심 수단도 GIS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겁니다. 그때 GIS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아마 그러실 텐데, GIS를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2013년도부터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2014년도에 저희 인천시가 아시안 게임을 할 때 그 주제 지도 서비스를 저희 팀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 국가별로 그 메달 집계 순위나 뭐 이런 것들 지도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또 주차장 운영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여러분 그 회사에도 있겠지만 UIS 시스템을 지금은 대체 데이터들을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했잖아요. 이걸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플랫폼 기반으로 이게 고도화를 했었어요. 그때 도로굴차 온라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제가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부서에 공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치 정보 기반으로 했을 때 업무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거 손드세요 해서 43가지를 제가 선정을 해서 그걸 시스템화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저희가 어떤 게 좀 있냐면 실시간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모기 센서 정보들을 저희가 LTE 정보로 수집한다거나 청소차들의 운행하는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런 부분들이 2017년도에 제가 도입을 해서 제 플랫폼 안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제가 또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됐는데, 뭐 더불어 잘 사는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하고도 협업도 하게 됩니다. 협약도 하게 되고요. 또 2019년도에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를 구축하게 됐는데, 제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디지털 가상도시가 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쭉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그런 노하우들이 있고, 또 해보니까 이제는 3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해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유가 있어서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란 말이 나온 것이지, 저희가 하다가 스마트 도시를 하기 위해서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를 구축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올해는 스마트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국토부에 승인을 받는 건데 거기에 GIS 분야를 특별히 따로 넣습니다. 이것도 아마 저희가 들어본 바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하는 입장에서도 처음이라고 그렇게 들었었어요. GIS 부분이 스마트 도시계획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홈페이지도 구축을 저희가 했어요, 올해.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반을 구축했고, 이제는 이제 2017년도를 스마트 GIS 인천이라고 하는 네이밍의 원년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고, 또 뭐 문화관광 허브도 구축을 했고, 또 저희가 그 감성지도라고 해서 지도를
좀 예쁘게 만드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좀 예쁘게 만들지고 좀 그렇게 잘 된 부분은 아니고 데이터 공개 포털도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2017년도에. 그래서 2018년도에는 좀 더 딥한 그런 업무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쭉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가 모기 개체수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현장에 있는 센서를 우리 시에 120개 정도를 설치했거든요. 모기 채집하는 센서를 그것을 설치하고 우리는 그 정보들을 수집해서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로수 관련된 부분들은 시민들이 직접 가로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민들에게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하게끔 하고 지킴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끔 하고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현장에서 가로수가 죽었다거나 이런 상태들을 조사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2018년도에 구축된 시스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감성지도, 이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따가 계속 나올 이야기이긴 한데요. 요건 여러분들이 지도를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에 우리나라는 지도를 표현하는 객체 단위가 건물이나 토지, 지적 이 정도거든요. 근데 전통시장은 워낙 좁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객체화,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제가 이걸 전통시장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시 나름대로 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하고 제가 업무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에 데이터를 줘서 네이버에서 전통시장 상호 정보들을 검색하게 하고 길찾기도 되고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지금은 그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예 업무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지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저희 시가 168개 무인도 섬이 있고 그런 섬이 있는데 그 섬들을 조사를 다 했는데 예전에는 페이퍼로 다 조사를 해서 보고서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제가 지도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서비스를 올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 앞으로는 그 IoT 기반의 센서들이 그 정밀한 위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 군데의 그 GNSS 기증국을 설치를 했어요. 이따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이걸 지금 소방차에 연동을 해서 소방차가 실시간으로 움직 트래킹하는 것들을 트래킹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되면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 GPS 음영 지역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연구를 했는데 이건 모바일이 아직 그 기능들을 못 따라와서 실전에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제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고 하는 데하고 업무 협약을 했어요. 이 업무 협약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또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좋은데 실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상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실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 하고 만나서 우리가 인천시가 도시 정밀 정보들을 다 줄 테니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을 다시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개발됐습니다. 대부분 개발됐고 뭐 침수 같은 경우에는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3시간 전에 어디가 폭우가 내려서 어떤 지역이 침수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3시간 전에 예측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는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를 구축했다는 거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스마트 도시계획에 아예 그 GIS 분야라고 해서 추진 전략이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또 아예 넣고 저희가 홈페이지까지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으나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7기의 GIS와 관련된 저희 이제 협업 성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2년 동안 저희가 부서 배급률이라고 하는 62건의 이제 성과가 있었습니다. 뭐
저희 본청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부청도 있고 외부 기관하고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하고 업무 협약을 계속 하고 있어서 저는 네이버하고 2010년도에 업무 협약을 했어요. 그리고 카카오하고 2013년도에 업무 협약을 했는데 제가 2010년도, 13년도 계속 업무 협약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데이터도 서로 공유할 것은 서로 공유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어떨 때는 같이 회의를 해서 추진하기도 하고요. 네, 이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 또 민간 전문가들을 하고 같이 TF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좋은 성과가 있어서 어제 그 활동 보고를 시장님, 부시장님 두 분, 우리 시에 있는 해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위치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공감대를 어제 크게 좀 가지셨어요. 시장님도 제가 이 성과 보고를 드렸지만 시장님 반응도 똑같았어요. 저희가 원하는 반응이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였어요. 이제 시작하는 것 같다. 예, 그거죠. 협업이 됐다고 제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보면 어떤 건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할 수 있었던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보시면은 재난안전 부분하고 행정 파트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업무 개선에 관련된 부분하고 시민 서비스는 더 있습니다. 그거 좀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인천시가 그 원도 심권의 개발 사업이 지금 77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 곳에서 좀 개발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업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홈페이지를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된 분야에서도 지금 보시면 안전대진단, FMS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페이퍼로 대부분 그러니까 위치 정보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 형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재난 시설물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현장에서 조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한 42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한글 페이지로. 네. 근데 그것들을 모바일에서 입력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업로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양수산정보는 이건 좀 우리 시에 유별난 그 해양수산 관련된 연구사가 있는데 이분이 저희 시 해양수산 정보들을 혼자 DB를 다 구축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해서 제가 플랫폼에 등록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팀 관련된 경관심의도 이제 기존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3차원 하면은 경관심의부터 우리가 가장 하는데 실제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건 시민복지 서비스, 시민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의 어떤 돌봄센터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대부분 지도 기반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체납자가 어디에 있는 것들이고 좀 쉬운 것들이죠. 얘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거기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하나를 줬거든요. 부평구청에. 그랬더니 부평구청이 자기네들이 요 38개 서비스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또 창업 편리지도라는 것들도 구축하고. 그래서 저희 시는 지금은 저희 플랫폼을 같이 활용하는 자치단체가 부평구, 연수구, 서구 이 정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10개 군구거든요. 10개 군구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또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GIS 행정 분야 내려보세요. 요 클릭하고 들어가면 다 서비스가 다 연계됩니다. 열립니다. 또 교통 분야 관련된 문제들, 또 도시개발 분야, 또 문화관광 분야, 보건복지 분야 이렇게 서비스들이 다 말씀드렸던 60건에 관련된 부분들이 쭉 만들어져서 들어가면 서비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세법했던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네이버하고 협업한 건데 이것도 좀 제가 협업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건
저희가 그 상가연합회하고 협업도 했어요. 상가연합회에서 데이터들을 갱신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걸 저희가 상세지도를 구축했고, 상세지도를 구축해서 네이버에 줬더니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 지도 중에 여러분들 그런 실내지도 서비스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이버에 거기에 실내지도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그 서비스가. 네. 저희 시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요건 이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하고 협업하는 내용인데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여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매년 한 20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본인들이 인건비하고 용역비를 한 2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저희 시하고 하는 그런 침수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을 솔루션을 잘 구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일단은 올해 미세먼지 같은 경우 올해 지금 활용하고 있고, 또 침수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다음 주부터 그 저희 상황실에서 재난상황실에서 활용하게 되고, 다음은 이제 스마트 도시에서 GIS 역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지난해에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 왜 GIS를 가지고 위치 정보, GIS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위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우리가 이 데이터 기반으로 스마트 도시나 내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장님께 찾아가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저희 시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건 뭐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비껴나서 생각해서 그러면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 필요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만드는데 비용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 많이 드는 비용에 맞게끔 그 데이터들을 다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잘 아시잖아요. 네. 넷플릭스가 성공한 이유가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건데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예전에 미국에 블랙버스터라고 하는 데가 있었대요. 공룡 이 비디오를 빌려주는 데가 있고, 넷플릭스가 이제 새로 2004년도에 새로 만들었는데 캡처가 많이 컸대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이 평점을 받은 거예요. 그 뭐냐면 고객 관리를 할 때 고객들한테 빌려주고 평점을, 이 영화 보고 얼마나 좋았어요, 이런 부분을 한 거고, 그 블록버스터는 뭘 했냐면 연체료를 받으려고 이게 고객의 정보들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블랙버스터는 망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넷플릭스가 소비자 평점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걸 개인 취향에 맞는 알고리즘을 76,000개 정도를 개발해서,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기웅 씨 취향에 맞는 영화들을 계속 추천해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데이터를 누가 잘 쓰냐 못 쓰냐, 제가 관점에서 그렇게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잘 쓰냐. 요건 저의 경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채비지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채비지 아세요? 채비지 아시는 분 있어요? 채비지 잘 모르시죠? 채비지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게 택지계열처럼 그 사업 시행자가 땅을 다 사가지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땅 소유자들한테 어느 정도 땅을 내놔라고 해서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들이 내놓은 땅들을 간보유라고 해요. 간보유를 통해서 토지를 받아서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내놓다 보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한 15년, 20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준공이 나기 전까지는 등기가 안 납니다. 등기가 안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땅을 샀는데 등기가 안 나는 땅을 사네? 이러면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사시기 좀, 일반인들은 사시기가 좀 애매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땅을 파는 부서를 한 1년 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2011년도에 갔었는데, 그럼 땅을 어떻게 팔지 하다가 제가 그 채비지를 이미 산 사람들이 있는, 산 경험 있는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여름에 휴가 잘 다녀오시라고 문자를 보내요. 명절 잘 보내시라고 문자를 보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떤 분들은 화내신 분들도 있었죠. 그런 분들은 다시는 안 보냈고, 그러다가 제가 땅을 매각할 일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같이 정보를 같이 줬죠. 물론 공매하는 사이트에도 데이터를 물론 올리긴 하지만 그분들한테 데이터를 줘서 1년 동안 땅을 판 게 이렇게 100%도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물론 꼭 그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실제로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례 중에 데이터를 잘 써야 되는 부분들 중에 제가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방정부가 이제 세 가지, 지방정부가의 대표적인 데이터라는 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활용하는 데이터, 그리고 생산하는 데이터, 또 필요한 데이터, 이 세 가지인데, 이 지방정부가 활용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들은 대부분 뭐 지방 인구, 토지, 건물, 보건, 환경, 중앙정부에서 시스템을 대부분 만들어주죠. 예. 그래서 이 시스템들은, 데이터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올라갑니다. 중앙정부는 그 각자의 업무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부처가. 저희는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행정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그분들은, 중앙정부는 업무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융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한테는 이 지역의 정보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단말기 역할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예를 들어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시스템을 개발을 해주지만 데이터 생산도 지역에서 대부분 됩니다. 그리고 수집도 우리가 해요. 그런데 통합은 중앙에서 합니다. 예. 그리고 자료갱신도 우리가 하지만 서비스는 또 중앙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데이터지만 중앙정부에 가서 달라고 하면 그냥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업무 협업이 잘 돼서 데이터가 국토부하고 뭐 행안부가 돼서 데이터들이 잘 왔다 갔다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데에서 사실은 골탕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정보들인데, 여러분들 공사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저희들도 공사 많이 합니다. 대부분 공사하고 데이터들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책으로 만들어진다거나 USB 이런 걸로 만들어져서 데이터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정보지만 이것들이 대체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따 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좀 잘 갖추기 위한 제도를 또 만들어서 시행 중입니다. 이 담당자 바뀌면 다 날라요. 캐드 파일 받아서 어디다 쓰시게요? 예, 그거 USB 프로그램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못 봅니다. 예, 대부분 그래서 이미지 파일로 받아요. 한글 파일로. 또 저희들도 주차 관련된 시설물 정보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엑셀 파일로 받아요. 책으로 받고 또 데이터베이스가 안 됩니다. 제가 봐봤어요. 이게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1년에 엄청나게 많이 교체되고 설치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1m도 안 됩니다. 네, 1m도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네, 공사는 하는데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저희들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도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행정을 하신다 보면 이제는 시각장애인들도 스마트한 서비스를 받을 이분들이 훨씬 더 필요하죠. 그런 분들이. 데이터만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최소한 뭐 배터리를 50%를 절감시킬 수 있고 소모량을 데이터 통신료도 50% 이상을 절약할 수 있죠.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스캐너나 이런 센서 정보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배터리의 소모랑 데이터의 소모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됩니다. 아직은 그런 기술까지 못 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센서 정보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센서 정보들은 사실은 우리가 자치단체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투자를 안 하고
이런 정보를 금방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오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데이터를 잘 쓰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저는 이런 행정정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정보들하고 이 센서 정보들인데 이것들이 플랫폼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만 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지 데이터 행정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져요. 저는. 근데 그게 뭐 좋은 플랫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정보들을 사실 연결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위치 정보. 저희가 지방 로컬 행정을 하잖아요. 로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치 정보하고 시간 정보하고만 있으면 모든 다른 행정 정보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앞으로 도시가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 정보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보들이 점점점 촘촘한 로컬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처럼.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용역 성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위치 정보를 등록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예. 그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또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사실 우리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예전에 통신사업자들이 주는 기능만 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면 그 상상하기도 싫죠. 이 구글하고 애플이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다 해서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생겼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뭐 300만, 220만. 5G도 이게 사실은 뭐 속도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5G도 결국은 플랫폼 싸움이거든요. 5G도 스마트 도시 입장에서 5G도 구글이나 이런 애플의 플랫폼처럼 우리 일반인들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통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이 5G 기술의 기본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느냐에 대한 이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서비스를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은 뭐 2년 걸렸죠. 예산 계획해야죠. 예산 세워야죠. 사업자 선정해야죠. 사업 구축하고 나오면 한 2년. 저희는 하루면 됩니다. 아주 필요한 것은 코로나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바로바로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이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여러분들 데이터들 직원들하고 공유할 때 메일하고 요즘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하나 뭐 그런 것도 뭐 무슨 그 웹하드 같은 거 만들어서 공유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희가 아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데이터들이 뭐 건축 저는 뭐 지적직입니다만 지적이라고 하면 국토부부터 해서 이렇게 구청에 있는 담당자들 데이터가 그렇게만 다닙니다. 인구도 마찬가지고 각자 그 업무 형태로 구청, 시청, 뭐 중앙정부 이렇게만 시장님은 볼 수도 없어요. 데이터를 못 보게 돼 있잖아요. 같이 융합해서 봐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로컬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의 시간 정보하고 그 지역 정보, 그 위치 정보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만 있으면 엄청나게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라는 거고 그걸 어제 시장님이나 저희 부시장님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캐치를 하셨어요 이제. 이건 뭐 스마트 도시에서 데이터들에 관련된 이슈 중에 앞으로는 이 데이터가
이 도시의 문제를 예측하고 뭐 예방하는 데 데이터들을 사용하게 하려면 데이터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잘 써야 되는 그런, 이게 안 되고 저것만 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로컬 정보들이 잘 관리되셔야지.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 성과물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게 뭐 쉽지 않은데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 번 쓰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번 쓰고 그 정보를 또 한 번 쓰게 된다면 효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가, 그걸 상생하고도 남을 만한 효과가 날 거라는 게 제가 뭐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우리 직원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캠페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저희 시에서는 계속 캠페인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혼술혼밥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는 게 없었나요? 다 있었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말을 하니까 그게 문화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들은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로 캐치해서 돈을 버는 회사도 있죠. 우리도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전에도 하고 했어요. 우리가 메일로도 주고받고. 이걸 문화를 빨리 만들어서 제도가 돼야 된다는 게 저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우리가 그걸 제도화하는 거고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제가 저희 뭐 직원들이나 이분들한테 계속 캠페인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큰 이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도시 투명성을 저희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도 충분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도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기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 그리고 1년만 우리가 집중하면은 행정력도 좋아지고 또 협업도 완성하고 또 시민 서비스도 나올 것이다 라면서 결국은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투명한 지방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만 GIS 우리 시 직원들은 귀에 딱지가 붙을 거예요. GIS 네, GIS 근데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GIS가 중요한 게 아니라 GIS를 기존에는 우리나라는 측량 파트에서 GIS를 많이 사용해서 이게 측량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분야도 있지만 일반 행정이나 건축이나 대부분의 모든 일상생활하고 GIS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처음에 들어올 때도 지하시설물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GIS가 좀 많이 붐업이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서 지금도 측량하시는 분들이 측량이 이제 대부분 GIS의 대부분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한 건데 모든 행정에 다 GIS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많이 진보는 했어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가장 합리적인 도구가 GIS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제도 똑같이 보고 드렸고요.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신 기술이 있고요. 또 코로나 같은 상황에 작년에 저희 적수 사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년 걸리던 것들이 최소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 최소한 예산 가지고 좋은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있습니다. 지역 중심의 데이터를 연계하다 보니까 협업도 지금도 몇 개 저희 걸려 있어요. 몇 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것도 캠페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0%만 위치 정보를 활용해도 도시의 투명성이나 이 효율성도
올라갈 것이다.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 이것도 캠페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통계 행정을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다 지금은 텍스트 행정이라고 보이는 좀 통계 행정을 합니다. 통계 행정 밑에 있는 통계 밑에 있는 그 날 데이터들, 그러니까 레코드들은 잘 안 보죠. 여러분들도 공개하고 싶지도 않고, 인천시에 뭐 어린이집이 몇 개다, 학생 수가 몇 명이다, 이 정도 가지고 행정을 하지, 거기에 일일이 그걸 지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정보들 data.go.kr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 지역 코딩에서 다 뿌려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현장 행정을 하려고 하면 시공간 정보 데이터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는 이제 올해부터 데이터 자산화 체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걸 지도로 구축하는 것들을 하고요.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는 것도, 아까 제가 뭐 점자 블록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 예산의 1% 정도는 지도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구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강제상이 아직은 아니어서 얼마나 효과가 빨리 저희가 될지는 저희도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은 저희도 챌린지긴 합니다. 저희는 그 로컬 데이터의 생산이나 로컬 데이터의 소비도 로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앙정부를 중앙정부를 믿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앙정부만 믿고 있을 뿐만 게 아니라 저희 지역 정보들은 저희가 생산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들이죠. 그러려고 하면 그게 위치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네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또 핵심 사업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 행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좀 시간이 좀 되면은 오늘 또 테스트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 화재 진압하는 것을 지도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한번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장 인천시 디지털 트윈 행정 시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좀 많이 궁금하셔서 오신 건가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지도 정보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지도 정보하고 좀 비슷한, 지도 정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하드웨어적인 그 도시 이 정보하고 이 소프트웨어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상호작용이 스마트 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데이터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부분들, 뭐 안전한 도시, 뭐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도시운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GIS가 핵심적인 요소이고요. 이건 이런 절차를 쭉 거쳐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인천시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립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항공기에 헬기에 라이다를 장착을 했어요. 헬기에 라이다를 장착해서 인천시 전체를 그 정밀 라이다로 스캐닝을 다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뭐 촘촘한 정보니 뭐 이런 지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말이 좀 나왔었는데, 인천시 이제 한 500km 제곱미터 정도를 상공 150m에서 300m에서 헬기 라이다를 가지고 촬영을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500억 점이 넘는 그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 저희가 인천시 전체를 수집을 했어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 점들입니다. 점들. 영상이 아니라 다 점들이에요. 원래 이 로 데이터들이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못 쓰면은 사실 3차원을 안 했을 겁니다. 네, 저 점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또 저 점 데이터들을 또 웹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서 저희가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3차원 도시 모델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 라이다 촬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베이스 맵을 만들고 또 시뮬레이션 체계를 만든 거예요. 다음 보시면 저희는 이 정밀 라이다를 촬영을 했고 그걸 가지고 지도가 이제는 2D에서 3D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스템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거예요. 저희는 기존에 운영하던 플랫폼에서 이 3차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을 하지 않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지하 시설물 정보는 국토부에서 검기원에서 지하 시설물 정보들을 3D로 만들었잖아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3차원 베이스맵을 만들었고 이제 디지털 트윈 행정을 시작한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중점적으로 또 했던 게 또 있어요. 뭐냐면 건축물 대장하고 건축물 도형 정보하고 매칭하는 작업을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80%까지는 제가 매칭률을 올렸어요. 건축물 대장하고 이제 건축물 도형하고 매칭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나 내지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죠. 저희는 다른 계획이 있긴 한데 올해 안에는 100%까지 다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100%가 쉽지는 않은데 매칭을 해서 이제는 재산 업무나 이런 분야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까지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매핑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80%까지 올려놨는데 80%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계속 건물이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고 새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80%를 유지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매핑하는 그래서 3차원 베이스맵을 만들었고 실제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저희 이제 3차원을 만들어놨으니까 건축 시뮬레이션이나 요건 한번 보시죠. 영상. 평면들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건물의 높이를 가지고 건물 높이를 줘서 이제 3D를 평면도 가지고 이제 건물 높이를 주고 또 건물을 또 옮기기도 하고 건물 높이를 또 줄여도 하고 조경을 넣고 옮기는 것도 해보고 이게 이제 건축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실제로 해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을 해서 한번 다음 넘어갈까요? 경관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경관 시뮬레이션도 보면은 포인트점을 찍어서 이 경관이나 이런 게 참 페이퍼로 경관 심의나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그 사업자들이
사업자들 입장에서 만들어 오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사이드는 안 보이게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안 준다거나 내지는 필요한 조망점에서 잘 보이는 조망점에서만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미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바람기로 관련된 부분들도 시뮬레이션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것도 이따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저희 시청인데요. 시청 뒤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이게 건물이 만나면 어떻게 바람이 약해지고 흩어져서 다시 또 강해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얘는 실시간성은 좀 없고요. 섹터를 정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해야 돼서 한 몇 시간 정도는 작업을 해야, 컴퓨터가 작업을 하지만은 몇 시간 정도는 돌려야지 이런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 지하시설물 정보도 통합도 다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제가 통합한 건 아니고, 얘들 또 검기원에서 만들어 놓은 그 3D 정보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저희 시스템에 맞게끔 변환을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시연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언더그라운드가 이제 보이게끔 돼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재난이나 이런 쪽에서도 또 소방 쪽도 마찬가지고요. 도로 불착 지점에 대한 단면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한국과학기술정보원하고 제가 같이 했습니다. 해서 도시 침수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것도 동영상이 하나 있을 겁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실까요? 네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이라는 게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분석하거나 기상 정보들을 예측하고 이제 기상 박사들이 우리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방어 정보들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어느 지역이 침수될 것인가,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될 것인가에 대한 이건 저희가 그 버스 이럴 때 미세먼지 센서를 달았습니다. 버스 정거장 10곳에다가 미세먼지 측정 센서를 달았고요. 지금은 이번 주에는 그 드론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10m, 50m, 100m 이 고도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들도 더 나올 겁니다. 저희 시간에 그 올해 버스 노선 개편을 하거든요. 버스 노선 개편을 하는데 여기에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지고 저희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게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을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지진 피해를 예측하는 겁니다. 지진이 난 다음에 피해를 예측하는데 지진은 워낙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게 문제더라고요. 포항 때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자치단체가 지진 문제를 대응하는 게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소방청에서 상황실에서만 이게
그 GPS를 수신하는 것으로 트래킹을 하지 저분들은 실제로 거기 가시는 분들은 모른대요. 예, 그래서 이 지도로 보는 것만으로도 차들이 어디에 오고 있는지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많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3차원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언더그라운드 그 지하 아니 네네네 그 한국과학기술정보 아니 한국 검기원에서 지하 시설물뿐만 아니라 지하 구조물까지 다 구축을 했습니다. 예, 다 구축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정보들까지 지하 시설물하고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3차원 정보를 올리면은 같이 이제 건물 정보들이랑 같이 3D랑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황실에서 운영이 될 거고 또 뭐 여기서 일적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되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들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도 뭐 그냥 여기에 3D 아까 그 동영상 보신 것처럼 3D 올려서 건축심이나 경관심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건물에 텍스트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일부러 안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텍스트 처리를 하게 되면 데이터로 연동해서 분석한 정보들을 못 내버려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오래된 건물들만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색상을 좀 다르게 해서 보인다거나 이런 데이터 분석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거의 이 텍스트 처리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텍스트 처리를 하지 않았고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라이다 데이터 한번 보실까요? 이게 건축물 대장하고 연동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건축물 대장하고 연동이 돼서 저희가 매칭률 80%가 올렸다고 했는데 그런 정보들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라이다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별도로 그 텍스트 처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그대로 저희가 웹상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항공기가 라이다를 촬영했다고 했잖아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바로 이 현실 세계처럼 볼 수 있게끔 그 정보를 웹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굳이 텍스트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높이를 한번 재볼까요? 예전에는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생산해도 원시 데이터로 아니면 소스 데이터로만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서비스가 웹으로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굳이 텍스트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현실에 맞는 그런 현실하고 부합되는 그런 이제 3차원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무슨 디지털 트윈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디지털 트윈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저희는 이런 그 현실 정보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현실하고 부합한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현실 정보들을 이용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안 그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제 그 디지털 트윈 행정을 시작한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 이 데이터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이제 데이터들을 갱신하고 하는데 많은 에너지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기존에는 어디에 쓰냐 GIS가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게 실패했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좀 어려웠던 게 그거였었어요. 시스템을 어디에 쓰는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데이터 값도 엄청 비싸잖아요. 측량을 해야지 이 GIS를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생산하는데도 비용이 비싸요. 측량사 몸값도 비싸지, 측량 장비비도 비싸지, 성과 검사하는데도 비싸지.
그러니 데이터를 만드는데도 비싼데 그 데이터를 어디에 쓰는지를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되어진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구축한 것은 3차원 이 건물 정보하고 또 지하 시설물 정보하고 또 이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들을 이용해서 예, 이제 앞으로 디지털 트윈 행정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발표에 저희 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다시 한번 여기 인천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